자, 들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그 402페이지로 가보세요. 40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취득, 그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발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우리가 개발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이 공법 시간에 이 도시개발 사업의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걸 알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은 역사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60, 70년대 돈이 없을 때 이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시죠, 그죠? 그래서 갑돌이 땅을 정부가 토지를 구획해줘요, 이렇게 구획해주게 되면은 대주로서 이용성을 높게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사업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보류지라는 얘기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의 그 환지 방식에서 일정한 토지의 환주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토지를 보류지라 그래요. 그럼 정부가 그냥입니까? 이 개발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야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충당하고 이건 빼고 채비지를 빼고 요것만 되돌려 주죠, 그죠? 매각입니까? 이건 토지를 재분배해 주는 겁니까? 재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가볼게요. 환지 방식 갑니다.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소유주한테 어떻게 줬어요? 매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가 축소되죠. 그러니까 권리가 토지 소유자 권리가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냥 축소돼 가지고 매수 수용 방식의 막대한 자 그럼 갈게요. 밑에 보시면 전면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전면 매수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그래서 우리가 택지 공영 개발 사업입니다. 택지 공영 개발 사업. 신도시예요, 신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은 왜 이제 매수 방식으로 돌려오냐면 80년대 이 환지 방식에서 매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게 환지 방식을 옛날 사용했더니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하다 보니까 이 개발 이익이 사유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 수용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요. 토지를 수용해 버려요. 그럼 권리자의 권리가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우리가 권리가 소멸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토지용이 되죠. 개발 이익을 사회적 환수할 수가 있고요. 투기를 방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간편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반 시설을 또 확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3기 신도시까지 만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보상을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초기 부담은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에 비해서 매수 방식은 토지 매입 비용이 발생하는데 좀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환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전면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게 공영 개발이에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수용 사용하거나 그냥입니까? 땅을 전면 매수해 버립니까? 택지 공영 개발 사업이라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주택지 조성 사업 여기 해당하는 게 이제 권리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혼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혼합은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혼합 방식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신탁 개발은 아까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은 전 페이지 제가 안 했던 게 교재에 아까 제가 빼먹었던 게 398로 가시면 따라해봐요. 공영개발 매수 방식이죠. 그래서 매수 방식은 좀 전에 이제 의에 보시면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자체가 정부 투자기관인 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돼요. 그럼 3번에 가시면은 택지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했죠.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은 공공이나 토지소유자 조합도 그 시행 주체가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또 저게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공영개발은 토지를 그냥 있어요, 수용해 버렸어요. 그럼 계획적인 토지용 계획이 가능하죠. 이 스포롤이 난개발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시면 아까 환지 방식은 투기가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불로소 어느 정도 그냥입니까? 차단할 수가 있습니까? 4번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의 배표 그냥입니까? 투기를 방지합니까? 지가를 안정할 수 있죠. 근데 자 얘는요 단점은 이번에 그냥입니까? 초기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죠. 재정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1번에 대한 거와 3번의 얘기는 여러분들 요새 공시지가로 보통 보상해 주죠? 실거래를 안 해주거든요. 지분의 반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넘겨오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4번을 보세요. 프린트 4번. 4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환지개발은 사업 후의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 당초의 토지수한테 매각합니까? 되돌려주는 거죠. 그죠? 환지하지, 그죠? 매각이에요, 환지예요. 요게 틀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403페이지로 가봐요. 403페이지로 가시면 신개발과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신개발은 도심이에요, 도시 외곽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수도권에 얘기하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재개발 쪽에서 많이 나와요. 재건축 들어보셨어? 재개발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재개발 쪽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가시면 정비사업이라는 게 공법 시간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통합이 됐어요. 들어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됐고 재개발 사업은 옛날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통합됐고 재건축 있죠. 그럼 오히려 더 쉬워요. 다 이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 거주한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극히 열악은 뭐예요? 기억에 두 번째 극히 열악 있어요?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 열악 있어요? 재건축에 양호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극히 열악 나오면 못 찍어요? 열악 나오면요? 양호는요?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넘기세요. 그럼 학교론의 문제는 뭐냐면 시행 방법이라는 게 있죠. 시행 방법 넘겨보시면 이게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시행 방법 찾으셨어? 시행 방법 재개발에 대한 시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전, 그 다음에 수복, 그 다음에 계량, 철거 순으로 가요. 자,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게 보존 재개발이고 가장 적극적인 게 철거예요. 철거. 그럼 우리가 보존이라는 것은 아직 신도시는 노후 불량화가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근데 완전히 쓸어버리는 건 그냥이야 철거야. 완전히 제거죠. 그럼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그 문화재나 이게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재개발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럼 보존으로 가고 이 선진국이 수복과 계량을 쓰는데 아까 우리나라의 재개발 재건축이 열악하면 뭐야? 아니 어지러워. 전 페이지 가봐. 전 페이지. 극히 열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환장하네 정말. 열악하면 양호하면 재건축이죠. 맞아요. 학교론하면 공법 몰라 미치겠어. 그래서 잘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정비 사업이 예전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학교론하고 공법에 나왔는데 똑같이 공인중개사에서 학교론하고 하나 공법에서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아까 그냥입니까? 이게 통합이 됩니까? 통합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겠죠.
잘하셔야 돼. 다시 할게. 열악하면 재개발. 극기열악이 주거 환경이야. 극기열악 그죠? 이렇게 한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양호하면 재건축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아니지만 외국 이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양호면 재건축이죠. 양호가 수복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그 현재 시설을 대부분 유지해서 그다음에 요인만 제거. 요인만. 책은 이따가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책은 다 해줘. 제발 책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책 이따 줄 거야. 책 보랄 때도 안 보고. 그다음에 요인만 제거.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20년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계속 책만 보고 제가 어디도 얘기하는 거지? 요인만 제거.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 말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먼저 선생부터 봐. 선생부터 보고 다 해줘. 왜냐면 집에 가면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할때 다 해줘.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체크해. 나중에.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요새 뭐 명강사 같은 애들 나오면 딱딱 체크를 하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딱 듣고 내가 강의 딱 하고 야매 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책을 딱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냥 본인이 칠한 거와 내가 칠한 게 다르단 말이야. 왜냐면 집에 가면 자기가 칠한 거와 내가 칠한 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그 지금 치지 말라는 거지. 막 자기가 아무 데나 막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따라서 요인만 제거. 이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강사들이 다 전문가야. 20년 됐어, 20년. 이 교수님들 있죠? 다 20년 된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요인만 제거. 그다음에 이제 계량은 좀 열악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존 시설이 좀 미비해요. 그럼 그냥 이제 확장해야 돼. 확장할 수 있죠. 확장하고 개선하고 첨가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성분들도 성형외과 갖고 재개발 안 해서 재개발해. 재건축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재건축이야? 더 고쳐. 자, 보조는 뭐냐면 보조는 아주 양호해요. 그죠? 양호하다는 건 아직은 그냥입니까? 아직은 요구 분량 안 됐죠. 그래서 마사지 받는 거야, 마사지. 그냥이야 사전에 방지를 해. 철거는 그냥이야 이게 다 고치라 그래. 답이 안 나오는데 다 고치라고. 근데 수복은 조금 약하죠. 수복은 요인만 제거해서 보톡스를 맞아요. 주름살. 근데 좀 강한 게 그냥입니까? 계량입니까? 그냥이요. 코를 높여. 실리콘은 첨가하죠. 확장시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보수 개철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어떤 재개발에 속하세요? 보조는 자기 생각이고, 그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나온 것 같더니, 야, 너 철거야. 그 사오던데. 자, 할게요. 그러면, 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쓰러지겠다. 자, 가볼게. 좀 조용하세요. 좀 강의 좀 할게요. 자, 갈게요. 여기 사전이라는 게 있죠? 보존이 있죠? 그럼 사전 나오면 보존 찍으셔야 돼요. 완전히 제거 나오면 철거고, 개선 나왔죠? 계량 나왔죠? 찍으셔야 돼요. 요인만 제거는 수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찾아낸단 말이야. 이따 아까 찾지 말고 제발. 지금 또 보랄 때 또 안 보지. 자, 지금 봐. 이제 404페이지 보셨어요? 그래서 이 저자도 보수 개철로 내는 거야. 보존은 어떤 단어가 핵심 포인트야? 사전. 빨리 찾아, 빨리 사전. 찾았어요? 수복은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 자가 들어가죠. 개선이라는 게 들어가요. 개선, 확장, 첨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복이 좀 강해요. 계량이 좀 강해요. 계량이 좀 강하죠. 그냥요. 개 같아서 그래요. 개에서 계량, 해서 개선 나오면 계량 찍고, 그다음에 철거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입니까? 완전히 제거예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인만 제거는 보존이에요, 수복이야? 수복이죠. 이게 나왔거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외관은 보지 마세요. 이건 3, 4월 달에 빼겠습니다. 뭐 안 나오는 것들을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있죠. 요건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11번을 한번 가보세요. 11번에 지금 했던 게 11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맞아요? 틀렸죠? 요인만 제거라는 게 있죠. 그러면 수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전이 나오면 보존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 자, 404페이지 갈게요. 404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건설회사가 가졌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개발의 과정이 있습니까?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무슨 파트 하는지는 알아요? 무슨 파트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 그다음에 재개발. 개발하고 있다, 개발. 그죠? 그러니까 좀 관심 좀 갖고, 이 무슨 개발하는구나. 그런 거 알고 강의 들으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과정이 있어. 내가 개발해야지. 그럼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짜는 거야. 구상해서 어디다 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디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부지 구입이 안 중요해요? 부지 구입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부지 구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해? 중요해요. 부지 구입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통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아직은 후분양이야, 선분양이야. 그냥이야 팔고 져. 팔고 짓죠. 그럼 그냥이야 돈이 들어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땅 보러 다녀야 돼.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경쟁이에요. 맞아요? 그럼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막 재야 돼. 그냥 계략적으로 가야 돼. 계략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죠. 따라서 예비적 타당성.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비적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 전 단계예요. 그럼 너무 재면은 부지를 놓치죠. 그래서 대충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이야. 예비적 타당성 가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좀 계략적으로 가야 돼. 계략적으로 빨리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오너가 그 사업부한테 야 빨리 그 부지 매입할 테니까 빨리 비용이 커야 돼요? 수익이 커야 돼? 수익이 커야 되죠. 수익이 비용을 상회해야 되죠. 그럼 빨리 뭘 매입해야 돼?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땅을 산 다음에 그냥 져야 돼? 타당성을 봐야 돼? 타당성 없으면은 안 진다는 거야. 내가 다 경험해서 나오는 거야. 학문만 한 게 아니야. 건설에서 다녔어.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이 자재 창고로 쳤어요. 그럼 졌어? 아직 안 졌어? 아직 안 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행이 가능해야지. 실행 가능성을 봐요.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확 좋아? 굉장히 좋아졌네? 이런 분위기 날 원하는 거야. 실행 가능성. 갈게. 그냥이야 타당성이 있어야 돼. 타당성이 안 되면은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타당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을 보는 거죠. 복합 개념의 법경기라는 거 아셔? 법경기. 법이 뭐야? 법경기만 알아? 법이 법률 쪽이죠. 법률 쪽. 법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그 지역에 토지 이용 규제가 있죠. 지역지구 구역을 봐서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지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그냥이야 분양가를 설정해야 돼. 분양가 설정하는 게 좋지. 그다음에 기술적은 뭐냐면 요즘은 50층 아파트 같은 거 짓죠. 랜드마크로 그죠? 근데 땅에 집안이 이제 지진 나면 확 무너지잖아. 이 포항 지진 난 거 봤어? 무서워. 그럼 땅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땅을. 근데 57짜리 건물 졌는데 와라락 무너지면 돼, 안 돼? 이런 걸 보는 거야. 굉장히 막 관심이 있는 지금 알겠지, 그지? 그럼 타당성이 있어. 그럼 그냥 해야 돼, 지어야 돼. 그냥 해 돈을 땡겨야 돼. 그 금융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금융 보고 그 다음에 건설해서 팔아먹죠. 근데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시장 상황은 안 변하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얘기 좀 해봐요. 그럼 후분양하는 게 나아? 선분양하는 게 나아? 후분양은 3, 4년 있다가 어떻게 변할지 아는데 어떻게 분양이 되는 거야? 미리 팔아 제껴야지. 그렇죠? 빨리 파는 게 맞지? 그럼 나중에 팔아야 돼? 초기에 팔아야 돼? 초기에 팔아 제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나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는 그냥 한다? 초기 단계 한다. 초기 단계 해야지만 개발업자가 시장 위험을 줄인다고 이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반이나 후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5단계가 구상 단계를 뭐라고도 하죠? 아이디어.
실행 가능성 전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하고 실행 가능성을 타당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앞에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봐봐. 아이디어가 구상이고 예비적 타당성이 전실행이고 부지확보고 타당이 실행이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금융과 건설이고 마케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구상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고 전실행 가능성은 그냥이요 계략적이야. 그럼 오른쪽에 이번에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405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어요. 1번에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의 타당성은 계략적으로 가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 세밀하게 가야겠죠. 법경기로. 그래서 우리가 4번의 타당성은 2번에 완전한 타당성은 법경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3번에 자 얘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타당성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책대택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럼 개인마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고 건설하고 넘겨보세요.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에다 배포쳐보세요. 나중에 해야 돼? 초기 해야 돼? 여기선 초기가 키포인트네?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마케팅 활동은 개발 초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을 사전에 임대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미리 중요 임차자를 봐야 돼요. 무슨 임차자? 중요 임차자는 유명 백화점이나 CGV 같은 게 들어오면 다른 애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중요 임차자를 정박 임차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박 임차자는 정박아가 아니라 정박됐다는 건 고정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장기 계약을 하겠죠. 그죠?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순서가 나왔었는데 들어보세요. 자, 다음에 구전 동화라고 들어보셨어? 구전 동화는 그냥이야 입으로 내려오는 동화야. 기록이 확실해? 부실하죠. 그냥이 부실해. 돈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맞습니까? 자, 따보세요. 구전. 부실. 근검마.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야매도 그냥이야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디어 나올 수 있죠.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예 나올 수 있죠. 부지 나올 수 있고 타당성 나올 수 있고 근검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보세요. 예. 오늘 금요일이지. 그냥이야 불타는 금요일이야. 그럼 따보세요. 예. 따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몰라. 가져가든 말든 자, 아시겠죠, 그죠? 없던 걸로 가자 그냥 가고 40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06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개발의 위험을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밑에 가시면 법적, 시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으로 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인데, 자, 법적은 그냥입니까? 법이 항상 바뀝니까? 바뀌죠. 법률적.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공법만 있어요? 사법도 있어요. 그럼 공법 시간에는 토지 이용 규제를 배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나 아니면 지역지구제 같은 걸 배우세요. 지역지구제 같은 거라든지 민법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되는 분쟁을 배우시죠? 소유권. 이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럼 법률적 위험을 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그럼 우리가 이미 확정된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먼저 구입하는 게 좋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만약에 그게 지정이 돼서 내가 지연됐다는 건 시장 위험이에요, 법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은 그냥이야 법이 바뀌어서 그래. 위험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투자해서 돈 좀 벌었는데 희한한 게
내가 투자만 하면 그 다음에는 조정지역으로 묶여요.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걸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법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찾으셨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건 공법이고 소유권은 사법이죠.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최소화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로 가보세요. 5번 문제가 맞나 보세요. 3번하고 5번하고. 자, 3번.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소유권은 사법이죠. 바뀌었나요? 5번. 개발사업 부지가 갑자기 군사시설 보호구를 일부 포함돼서 지연됐죠. 시장이에요. 이건 법률적이에요. 법률적 위험이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자, 406페이지로 가봐요. 시장 위험으로 가요. 406페이지. 자, 시장 위험.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마케팅 초기에 파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오른쪽에 그래프가 어려운 게 오른쪽 그래프에 세로치기 보시면 누구에 대한 위험과 가치라고 그랬죠? 매수자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 봐봐. 그럼 우리가 개발업자가 나중에 팔아야 돼? 초기 팔아야 돼? 그럼 개발업자가 초기에 매도자가 팔면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시장 위험을. 그러면은 그냥야 매수자한테 전가시켰어. 그 얘 위험이 처음에 크네?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그럼 얘 위험이 낮아지네? 그렇죠? 그런데 시장 원리가 처음으로 팔려면 그냥에 대해 좀 싸게 팔아야 돼. 가격을 낮게 한다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자가 느끼는 가격은 낮죠. 그러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시장 위험을 줄일 수는 있죠. 할게요. 시장 위험 1번 개발 기간이 길어서 그래. 시장이 불확실해서 그러네. 그냥이야 초기부터 팔아. 초기부터 팔아 제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돼서 2번 배표. 그럼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완성 시점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므로 개발업자는 부동산을 어디에서 팔아 제낀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그만큼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은 낮게. 그럼 초기에 매도하는 것은 개발업자한테 유리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개발업자는 어느 시점에서 매도 임대를 하여야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밀히 좀 검토해 봐야겠죠. 그러나 시장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초기에 팔아 제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건 따라봐요. 추가적 비용. 그냥 나가, 추가적으로 더 나가. 그러면 이걸 줄여야겠죠? 자, 봐봐. 아까 건설을 할 때 말이야. 보통 요즘은 자기가 해, 남한테, 시공사한테 맡기죠. 맞아요? 도급을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자재값이 막 올라가요. 그럼 더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더 들어가, 길수록 더 들어가.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심할수록 여기 나왔었어요. 지금 비용 위험이 있어? 그럼 개발 기간이 어떻게 할수록? 길수록 개발 비용이 커질 수 있죠. 추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심할수록 더 들어가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3, 4월달을 미루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나?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 유형이 5단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체계도가 41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나? 그럼 분석 체계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5단계로 보는 학자와 2단계로 보는 학자가 있는데 거의 시험 문제는 5단계가 나와요. 몇 단계가 나온다? 그래서 2단계는 이 2단계를 가지고 시장과 경제성을 따로 내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들어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그 분석을 해야 됩니까? 분석 체계가 있죠. 그죠? 그 분석에 대한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분석의 체계인데, 자, 이건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부동산 분석의 체계.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아파트. 자, 아파트에 대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지역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럼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경제를 봐요. 그럼 여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그럼 경제가 안 좋아야 돼? 경제가 좋아야 돼?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그렇죠? 근데 아파트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뭐 상가 건물이라든지 백화점, 뭐 스타필드 뭐 이런 것들 들어서야 되죠? 이런 것도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아파트에 대한 가장 유력한 거는 그냥입니까? 이 교통입니까? 교통우제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인구가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소득도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도 많이 창출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어떻습니까? 자동차 하면 울산이고 조선소 하면 거제죠. 근데 거제가 좀 조선소가 안 좋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상권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지역 경제의 기반 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거시적으로 봐요. 그 총량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시적으로 가야 돼요? 좀 이제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아파트를 검사해야겠죠? 그래서 내 아파트를 이제 보이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시장 분석부터 갑니다.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을 안 다음에 시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지만 개발을 많이 하죠. 근데 거래가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되죠. 그래서 얘는 그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봐요. 그래서 따지는 게 따라보세요. 흡수율 분석 이런 걸 보거든요. 흡수율이 분양률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분양이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발업자가 과거에 2년 전에 분양을 한 거죠. 근데 흡수율을 봤더니 흡수율은 아까 분양률이라고 얘기했나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그 흡수율이라는 자체는 매매가 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게 때문에 시장성 분석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너무 분양이 많이 되면 그냥이야 부지값이 올라가. 그럼 돈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그냥이야 돈 돼야 돼. 돈이 되는 타당성을 봐요. 그럼 타당성을 봐서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그래서 타당성은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5단계로 보는 학자와 2단계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요걸 묶어서 무슨 분석이라고 하고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요걸 묶어서 뭐라고 해요? 경제성이라고 하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그냥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시장만 분석을 합니까?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을 채택할 거냐 채택을 안 할 거냐는 채택 가능성이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이 돼요?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수집해서 이 정보를 나중에 경제성 분석에 제공을 하죠. 그러면 경제성이라는 건 그냥이야 돈이 돼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지. 수익성 여부를 봐요. 수익성 여부를 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부등호는 뭐냐면 뒤에 있던 게 더 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을 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그 전에 지역 경제를 했습니까? 그럼 다음에 하는 게 거기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가 나오는데, 자, 순서가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러면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몇 글자? 시장성은?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시장과 시장성을 바꿔낼 수 있죠. 그럼 시장은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야 돼요? 수용급이고, 시장성은요? 매매나 임대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수용급 들어가면 못 짓고 시장, 매매 임대 들어가면 시장성을 짓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야매해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성매매. 그럼 나도 초라해. 아이씨. 그 매매 임대 나오면 그냥이야 시장성이야. 수용급 나오면 시장이라는 얘기죠. 잘할 수 있어? 야, 내 이거 하면서 얼마나 초라한지 알아요? 난 동영상 보면서 내가 진짜 밥 먹고 이걸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야. 접으려고 하는데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요새 야매 더 열심히 해요, 그죠? 그래서 히든크야, 배고파. 그래서 지금 몇 억을 벌었는데 그냥 할게. 따라 성매매, 성매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뭐지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전도 좀 해, 전도 좀. 거기 옆에 공실 좀 봐봐, 공실, 그지? 그래서 무슨 매매? 근데 성매매가 뭐야? 이 시장성 매매치기라는 얘기예요. 수용금을 시장 찍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다 틀려요. 아시겠죠, 그죠? 응? 그 다음에 시장하고 경제성 중에서 얘 두 글자지. 얘가 세 글자지. 그 누가 먼저 나와야 돼? 그렇게 하란 말이야. 따라서 인생은 야매다. 별거 없어. 그냥 야매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학점 따라왔어? 자격증 따라왔어? 학점 따라온 게 아니잖아. 학점 따라오면 학교로 와. 우리 학교. 내가 학문을 가르쳐 줄게. 근데 이건 자격증이야. 알겠죠? 그죠? 그냥 내가 시장에서 3번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마지막 야매 기대. 지역이 지 있지? 똑같죠? 내가 하는 대로 진짜 조금씩이고 시장이 시 있죠? 시장성이 성 있죠? 성. 타의 타, 투 이렇게 동그랗게 보세요. 다음에 지시성 타투. 타투는 문신인 거 아시죠? 문신. 그래서 제가 어디 사우나 갔더니 용문신 하시는 그 조폭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따봐 타투가 이제 용문신 하시는 그 두목이야. 근데 쫄따구가 딱 들어오더니 성님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지시하십시오. 따라서 지시성 타투. 따봐 지시성 타투. 지가 뭐야? 지역 경제. 시가 성이 타가 투죠, 그죠? 그러면 435페이지를 가요. 그 분위기 그대로 435페이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6번 문제. 435. 아니 435페이지 6번 풀라고요. 순서 몇 번이냐고요? 2번이죠, 그죠? 따라봐 어떻게? 지시성 타투라는 거죠. 맞아? 그럼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 시장성이 먼저 나와야 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든 됐든 풀어야 돼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아까 3번 있어 3번? 자 따봐. 예. 불타는 토요일은 아니다. 죄송하다. 금요일이다.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예. 불타는 금요일은 건모와 함께. 그럼 아부터 찾아야 되네. 찾아봐. 야, 지금 434페이지에 6번. 434에 6번 있어요? 3번 있어요? 3번. 지금 5단계 찾으라 그랬죠? 5단계. 찾았어?
자, 딸봐. 아, 예. 한번 해봐. 아, 예. 아가 뭐야? 아이디어죠. 야, 아가 아이디어지. 얘가 얘죠. 어머 교수님 불이 부야. 그다음에 타가 뭐야? 타당성이죠. 그다음에 건모와 금요일은 건모와 함께죠. 그죠? 그럼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죠. 아 미치겠네 정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가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 아까 지시성 타투 맞출 수 있어? 네, 그렇게 맞추고 아예 불타는 금요일은 건마와 함께. 알겠죠, 그죠? 이렇게. 아, 나 초심을 좀 잃을 것 같아. 자, 가만히 있어봐.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 이제 407페이지로 갑니다. 407페이지로 가셔서. (407페이지) 가셨어? 네.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너무 분위기 좋아서 너무 야매를 남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제가 좀 가만히 있어봐. 지금 그래서 407페이지 있어요? 네. 지역경제에서부터 문제죠. 지역경제는 자 407페이지 갑니다. 지역경제는 그냥이야. 그 지역에 인구가 많아야 돼. 소득이 많아야 되죠. 교통이 중요해요. 교통호재. 그다음에 이제 성장과 개발에 이런 것들 대상 지역 전체의 총량적 지표죠.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개발업자가 지역 경제는 특정 지역의 도시의 모든 부동산을 분석하죠. 수요 요인 넘겨보세요. 3번에 가시면은 지역 경제에서는 대상 지역의 그냥입니까? 인구를 봅니까? 고용, 소득, 모든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에요? 거시적. 그런가요? 자, 시장이 먼저요? 시장성이 먼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수요공급 나오면 뭐 찍죠? 시장. 매매나 임대 나오면? 그 두 가지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럼 시장 분석이 1번에 가시면은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성이에요? 시장이야? 시장. 그 다음에 2번을 가시면 2번과 3번을 묶어보세요. 2번과 3번을 묶어보시면 자, 지금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죠. 그러면 사람을 나눌 수 있고 공급자를 나눌 수도 있죠. 그럼 사람을 나누는 거는 따라보세요. 시장 세분화. 사람을 나누는 건 세분화예요. 그죠? 시장 세분화는 제품을 나눠요?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층인지 저소득층인지 중상층인지 따질 수 있죠. 근데 차별화는 공급은 뭐냐면 공급은 사람이에요? 공급 상품이에요? 그럼 공급 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나누는 것은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이건 상품을 나누는 것은 세분화다, 차별화. 지금 보고 있어요? 갑니다. 지금 408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공급은 무슨 화? 차별화. 공급 상품. 수요층을 사람은 무슨 화? 세분화시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시장성이라는 자체는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 임대 나와야죠. 시장성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얘는 좀 어때요? 대상 개발 사업에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가야 되죠. 위치, 유형, 양에 따라서 좀 구체적이라는 자체는 3번에 가시면 거시적이에요, 미시적이에요. 미시적. 그래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라고 했죠. 거기 흡수 분석도 맞는데 흡수율 분석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음에 흡수율 분석. 그럼 밑에 가시면 개념에 흡수율과 흡수 시간이라는 게 있죠. 흡수율은 분양률이에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럼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흡수된 비율이라는 게 나와 있죠.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밑에 흡수율은 부동산의 양과 질적인 지역 유형별 구체적인데요. 얘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과거에 대한 추세가 목적입니까? 미래가 목적입니까? 그럼 흡수율은 단순히 과거 추세 파악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기초로 그냥입니까? 미래 흡수율을 파악합니까? 미래가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타당성은 1번 오른쪽에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수익성은 세후현금 수지 갖고 따져요. 그 다음에 4번 법경기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이죠. 넘겨보세요. 투자입니다. 투자 마지막. 그럼 투자는 넘기셔서 첫 번째 투자 분석의 대상 개발 사업을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 분석하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로 갈게요. 프린트로 가셔서 2번부터 풀어볼게요. 2번이 맞나 보세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죠? 미래 흡수율 파악이 있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12번에 가시면은 자, 내가 해줄게. 이거는 아까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건 민감도가 아니라 흡수율 분석을 얘기를 해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다, 흡수율 분석이다. 흡수율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럼 갑니다. 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갈게요. 자, 구상 단계를 그냥입니까? 아이디어라고 합니까? 전실행 가능성은 예비적 타당성이죠. 자,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계략적으로 가야 돼요? 계략적으로 가야 되고, 실행 가능성은 타당성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은 그냥요,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근데 구상을 아이디어, 전실행을 예비적, 실행 가능성을 타당성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 불타는 금요일은 누구와 함께? 아까 문제 기억나세요?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럼 지역 경제는 그냥요, 모든 부동산이에요. 거시적이고 인구 소득인데 시장서부터는 특정 부동산이죠. 그러면 시장이 두 글자, 시장성이 세 글자니까 시장이 먼저 나와야 되나요?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이죠.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을 찍어야 되고, 이 시장성은 흡수율 분석이 들어갔죠. 그럼 시장성 분석이 하나가 흡수율이라는 거예요. 흡수율은 몇 글자죠? 시장이 세 글자예요. 시장성이 세 글자예요.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래서 아까 오지선다에서 5가지 순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지시성 타투로 외우시는 게 낫죠. 맞죠? 그 다음에 시장하고 경제성 중에서는 어떤 게 먼저? 시장. 경제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